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남수원 센터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늘 반갑게 만나서 오늘 이제 소중한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됐어요. 이 안전을 위한 교육은요, 우리 이제 KDFS가 회사가 우리 이제 우리 현장 근무 사원들을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싶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여기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 집중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교육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수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2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는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무거운 걸 잘못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우리가 고객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장난을 하시니 이러면 곤란한데 누가 여기 들어오셨네. 자,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작이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아주 소중한데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비결을 여기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상대방을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이게 밝은 얼굴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서 너무 진지하게 표정이 무겁고 심각하게 째려보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밝은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남수원 센터의 가족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으면 서로 호응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은요, 얼마나 귀엽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귀여운 얼굴, 웃는 얼굴을 보면 참 인상이 좋다. 그 옆에 가서 다가가서 대화하고 싶고 인사 나누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울고 떼쓰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힘들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이렇게 이제 울고 떼쓰고 인상 쓰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상은 옆에 사람이 가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데, 인상 좋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남수원 센터 식구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인상이 참 좋습니다. 당신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네. 옆에 사람이 안 계신가요?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상 좋으면은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서비스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출문 여견 대빈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밖에 나서서 누구를 만나든지 밝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 딱 처음 만난 사람을 마주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따뜻하고 밝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고객의 범위에 내 가족도 고객이고요, 내 동료도 고객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고 나면은 하루 종일 밝은 표정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가족끼리 이제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 치고 짜증 내고 막 한바탕 해붙이고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하면은 하루 종일 밝은 얼굴, 기분 좋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근을 해가지고는요, 우리 동료가 또 가족입니다. 고객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협력해서 한번 잘해봅시다. 파이팅! 이런 기분으로 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밝은 표정으로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데, 근데 동료하고 마주치는 순간에 아휴, 오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왜 플레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나 모르겠어. 그렇게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늘 마음을 합쳐서 반갑게 만나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해야 행복한 일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고객입니다. 네, 네, 그렇게요. 옆에 계신 분과 나의 고객이다, 동료가 내 고객이다, 이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이란 뭘까요? 고객 만족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은 이제 늘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이제 단골이 만들어지고 신뢰가 이어지는 그런 상태로 고객 만족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고객 만족 하도 강조를 하니까 말로 하는 서비스는 엄청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가 거의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자는 것을 풍자한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네, 네.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풍자한 이 개그 동영상을 같이 한 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예절이 중요한데 이 인사 예절은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진심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사 예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이고요,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인사예절이 큰 몫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 인사예절을 잘 하기 위해서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인사를 받을 상대방한테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서로 눈을 맞춰야지, 눈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눈을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상대방이 편안하고 마음 따뜻하게 부담 없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그냥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무거우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다음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다 모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좋겠어요. 저기 그 이순호 소장님 있는 데서 저기 계속 이게 소리가 잡음이 들어와서 이제 음소거 해놓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절한 인사 이렇게 나누면은 정말 따뜻한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백화점에 쇼핑하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에 매몰되고 죽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또 매몰된 채로 막 열흘 이상 가고 굉장히 시끄럽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때 이제 강력하게 제정을 하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를 멀쩡하게 건너다니던 다리가 성수대교가 그냥 붕괴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큰 사건이었어요. 300명 이상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도 폐가 망가져 가지고 이 인공호흡기 의지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있어요. 다음에는요, 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닷물에 매몰돼 가지고 빠져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대형 중대 재해들을 돌이켜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을 안 지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를 투자를 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은 돈대로 깨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나라의 명예도 많이 망가지고 그런가 하면 거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가족들은. 그래서 중대재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중대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돈을 잃는 거는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명예를 잃는 거는요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내 몸을 다치거나 내가 죽게 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이 몸의 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어요. 우리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중대재해는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고 또 이렇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을 가거나 또 이렇게 벌금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옥에 가는 거나 벌금을 내는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최근에 3년 이내에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 진단을 해보니까 요 기타 업종은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에요.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이 기타 업종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한 사고 건수가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게 157명이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이고요.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KDFS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금년도에 제가 이제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거를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니까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그 죽거나 다친 이런 이제 사고가 이제 10%가 있었고요. 환경적인 요소에서 2%가 있었습니다. 12%를 제외한 이 88%가 과연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거나 사람이 무리하거나 사람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또 사람이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무모한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또 이렇게 다치거나 죽거나 한 게 88%나 되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이 먼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오늘 안전교육을 이렇게 오늘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안전교육을 통해서 공부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배운 거를 잘 실천을 하고 지켜야만 이런 사고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하고요. 이런 이제 오늘 배우는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전도재해. 전도재해 진단의 예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재해는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 용어고요. 이 전도재해란 말은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전도재해 아주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요. 이 바닥에서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치는 재해가 있고요. 다음에는 계단에서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 다치는 이런 재해가 이제 계단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또 다시 보면은 이 바닥에다가 세제를 막 풀어놓고 막 그 이제 청소를 하다가 우리가 풀어놓고 내가 먼저 그냥 그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여사님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할 때 특별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이제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다가 여기서 이제 그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요.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해서 평생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할 때는 필히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보안경을 쓰라고 하면은 이제 아우 난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요 막 이런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보안경을 꼭 써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눈을 다쳐서 평생 앞을 못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보안경을 필히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특히 세제를 풀어서 이렇게 미끄러운 현장을 만들어 대청소할 때는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머리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내진탕 일어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 각재가 이제 놓여져 있어 가지고 이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목소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바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이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은 이 물기 있는 데서는 필히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눈에 띄면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윤활유 같은 게 남아있어 가지고 기름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밟고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로에 자재 같은 거, 전선 같은 게 늘어져 있으면은 밟고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통로에 이런 자재 같은 거, 전선 같은 거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정돈을 잘 해놔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행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이 통행금지 표시를 치워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바닥의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거 미끄럼 방지 안전화 그냥 그 귀찮다고 그냥 신던 신발 신고 그냥 덤벼들면은 위험해요. 미끄러서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화도 너무 많이 신어서 바닥이 반질반질해지면은 이거 안전화 신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좀 꼭 새 걸로 교체해서 신는 걸로 원칙으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할 때 이 세제는 사용했던 세제는 완전히 깨끗한 물로다가 완벽하게 다 닦아내고요. 바닥을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용한 패드와 솔 이런 거는 또 완전히 청소 종료와 함께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이게 남아 있으면은 그걸 밟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드와 솔 청소 종료와 함께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엔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을 도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택제 너무 많이 쓰거나 또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미장 타입 위에다가 이제 왁스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완전히 스케이트장처럼 이렇게 미끄럽게 만들어지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저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통행이 적은 이용 시간이 적은 시간에 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게 또 필요해요. 대청소할 때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고판 여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단 조치를 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한 환경이 됐을 때 그 통행금지 표지판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계단에서 헛디디거나 여기 이제 물기나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뒤통수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들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바닥에 가서 뭐 머리가 부딪히거나 턱이 부딪히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단과 경사면 재해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자면은 이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가 없도록 청결 유지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빗자루나 걸레를 활용을 해서 청소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위에서 하면서 내려오면은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이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냥 헛디뎌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은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또 꼭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 청소 같은 거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닦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그냥 뒷걸음질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 계단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안전하게 한 발짝 내려 디디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 계단에서 자주 뒤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고 안전한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 계단이 만약에 여기 계단에 전등이 끊어져서 캄캄하다. 계단엔 사고 납니다. 그래서 계단이 캄캄하다 그러면은 즉시 통행 금지 차단 조치를 해놓고 이 전등을 먼저 완전히 환하게 고쳐놓은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붙여줘야 돼요. 이게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있어야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요. 물건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평지가듯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물건을 양손에 들지 마시고 한 손에만 이 짐을 들고 한 손은 난간을 이렇게 쥐고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청소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전도돼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왜 사다리에 올라갔을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해야 될 위치는 3.5m, 4m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전등을 교체하거나 전선을 수리하다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사망 사고 사례는 우리 KDF에서 현장이 아니고요, 다른 회사, 건물관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다리는요, 사다리의 높이나 길이나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걸 사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이런 거 잘 안 맞는 걸 사용하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동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 기대거나 걸치거나 안전하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는 작업대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은 이런 자세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이 짧다고 이제 우습게 보고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는 올라갈 때 자세 이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다리는 여기 맨 아래 끝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로 이 고무바퀴 이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가해지면은 여기 미끄럼 방지가 없으면은 이 사다리 밑둥이 일로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는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이용할 때는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점의 접촉점이 뭘까요? 손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팔다리 네 개 중에 세 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다 사다리에 디디고 있을 때는 한 손만 잡아도 돼요. 근데 오른쪽 다리는 디뎠지만 왼쪽 발을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두 손을 잡고 한 다리를 옮겨 디뎌야, 그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거, 이 구조물이 아주 탄탄해야 되는데요. 이 견고한 구조물을 써야 되는데 여기 혹시 녹슬거나 부식됐으면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바로 정비해서 써야 되고요.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다가 사다리를 놔야 안전하게 올라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전모는요, 위에서 작업하다가 어느 모서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는요, 뚝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거기다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그냥 일로 터덜터덜 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여기와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부딪혀 다치고요.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업 중입니다 하는 이렇게 통행금지 표시를 요거를 설치를 해주고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셔요 하고 안내를 해주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돼요. 왜 2인 1조로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 작업을 하면은 한 사람이 밑에서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위에서 혹시 뭐가 떨어지거나 놓치거나 했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엔 이 벌어짐 방지 요 고리가 단단해야 되고요.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있어야지 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걸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용인 이순호 소장님 그 이 아웃트리거 거기 설치된 거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설치,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필수로 이게 이제 요거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은 요걸 필히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일자형 사다리를 어디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요 일자형 사다리가 거치된 요 부분에서 위에 끝단까지 60cm 정도를 여유로 확보를 꼭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75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너무 뺏사길로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되면은 이게 작은 충격에도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75도 이하를 필히 유지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룰 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삿짐 센터나 또 이렇게 이제 뭐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거를 날마다 다루는 사람은 거기에 이골이 나고요. 몸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 크게 안 다쳐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한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거운 거 다루거나 이러면은 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치는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는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이나 어깨에 또 이제 허리에, 이 팔에, 다리에 여기에서 이제 신경 조직, 또 근육, 이렇게 주변 조직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다루다가 뭐 삐끗했다고 그러고, 담이 절린다고 그러고요. 또 뭐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디스크가 문제라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취급하려면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이제 여성분들이 이거 좀 무거운 거 운반해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들이 서로 강한 척, 센 척, 힘이 있는 척 막 나서가지고 막 폼을 잡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위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내가 왕년에 쌀을 한 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막 폼을 잡지만 그거 다 헛된 꿈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30kg짜리 들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누구 불러서 둘이 같이 드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들을 때는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올려야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때도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고서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서로 호흡을 맞춰서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었는데 무겁다고 그냥 탁 놔버리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해야 안 다치게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그 대청소할 때 이 회전 의자 같은 거를 막 책상 위로 탁 올려놓고 바닥 청소 딱 해놓고 이제 건조한 다음에 이제 의자를 다 내리잖아요. 그때 무거운 의자 절대 혼자 올리지 마시고요. 두 분이 같이 들고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의자를 박스에 담아야 될 때 의자를 들어서 넣으려면 또 잘 안 들어가고 무겁고 다쳐요. 그래서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가지고요, 상자를 씌워가지고 담는 방법으로 하면은 무거운 걸 덜 다루고 안전하고 쉽게 이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운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 움직이면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거 무거운 거 들 때 손을 멀리 뻗어서 들으면은 더 힘들고요. 내 몸에 가까이 붙일수록에 안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몸에 최대한 붙여야 되는데 몸에 최대한 붙였을 때는 10kg의 부하를 여기다 올려놔도 이 허리에는 한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인데요. 이 손을 뻗어가지고 멀리다가 10kg을 올려놓으면 이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요. 내 몸에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무거운 거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릴 때 다부지게 덤벼들어서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들어 올려야만 허리를 쭉 펴야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습니다. 근데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구부려 가지고 90도로 숙인 채로 이걸 들어 올리면은요, 하중이 여기에 척추에 집중이 돼 가지고 무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들지 마시고 다부지게 덤벼들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야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 정도쯤이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안 됩니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들어 올려야만 이렇게 척추에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요, 허리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무거운 짐을 수레에다가 운반할 때 이거를 잡아당기지 말고 미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걸 잡아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거예요. 밀면 우리 그 두툼한 뱃살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힘으로다가 밀면 척추에는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전방의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짐을 여기다 너무 높이 이렇게 실었다면은 밀지 말고 당기셔야 돼요. 그때는 앞이 안 보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앞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해서 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매일 틈나는 대로 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딱 손바닥을 밖으로 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위로 올려주시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예. 지금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사람 있죠? 이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자주 안 하면은 몸에 무리가 생겨요. 근육에 탈이 생겨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데, 뭐 작업 전후에 점심시간에 이럴 때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그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요, 피로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런 부위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자주 해주시면 효과를 봐요. 그리고요, 우리 몸이 이렇게 근육이 경직돼 있으면은 다칠 염려가 커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안 다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끼리, 우리 이제 남손센터 가족들끼리 먼저 딱 우리 동료를 만나면은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세요.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이렇게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그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우리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인사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이 안전을 위해서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그러면 이제 다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약간 뜻은 달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정리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정비를 해두고 불필요한 거는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정돈은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이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정돈이 만약에 불량하다 그러면은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물기나 기름기나 뭐 이렇게 전선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안전한 행동이 나와가지고요,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장에 막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 보면은 기름기가 있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쓰레기가 있다든지 먼지가 있다든지 찌꺼기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고요, 이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이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고 하다가 이런 이제 재해 발생이 일어나는 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만약에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막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늘어져 있는 거를 밟고 넘어가거나 또 우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특히 더 위험한 거는요, 조명이 불량하면은, 캄캄하면은 짐 운반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등을 먼저 달 정비를 해가지고 조명을 환하게 해놓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누가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 1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군가 하겠지. 뭐 누구 담당이야 이거? 어? 뭐난 내가 담당 아니니까 난 모르지만 이게 아니고요. 위험 요인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즉시 이거는 위험하겠다.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실천 구호는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담당도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만 이거 대충 뭐 해놓는 게 아니고요. 기왕 하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나 괜히 손댔나 봐 이거. 괜히 오지랖 넓게 괜히 시작했다가 골 아프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꾸 짜증내면서 하면은 그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고요. 네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 바로 지금 해야지. 바로 지금 하지 않고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나 지금 좀 바쁜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해지 뭐. 이렇게 해서 미루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바로 눈에 띄는 대로 이런 조치를 해야 모두가 안전하고요. 이거를 남한테 미루거나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하면 그 순간에 사고를 이미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 4가지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요. 낭비를 줄여가지고요. 능률이 향상되고 이 원가가 절감돼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요. 위험성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직장이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눈에 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틈틈이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또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요. 내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 그리고요.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운동을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이순호 소장님 운동 좀 하십니까? 예. 우리 계룡 최강현님 운동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건강에도 좋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운동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돼야 이제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사는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그럼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안전하게 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다치거나 생명이 위태롭게 됐을 때 후회해서 늦어요. 현재 이 순간부터 안전이 최고다. 안전이 행복이다. 이 마음으로 안전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금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유관기관, 우리 상급기관에서 많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비상훈련하고 막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불안감에 그냥 공포심에다가 달달달달 떨면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떨지 마시고요. 긍정 에너지를 좀 듬뿍 담는 게 필요해요. 우리 남수원 센터에 우리 저 한영덕 센터장님 얼마나 긍정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아주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S의 황욱정 사장님도 엄청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이제 따뜻한 존중과 배려와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늘 긍정 에너지가 차고 넘쳐가지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정리정돈 철저히 하자. 체력 관리도 왕성하게 잘해서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해야 행복한 일터가 되지. 이 마음으로 이렇게 잘 실천해 주셔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데요. KDFS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남수원 센터 가족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 끝나는 대로요, 이렇게 이제 몇몇 분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보내드린 설문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그 회신을 바로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은 오늘 교육이 이제 종료가 돼요. 우리 남수원 센터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남수원 센터 파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이렇게. 네, 남수원 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남수원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남수원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한영덕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마무리하면서. 예. 여기 하나 있었는데 다 떠났어? 안 되기. 네, 응수고 해제 해주시고요.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강의 유용했고요. 저희 그 남선센터 직원들 전부 좀 실천을 잘해서 네. 남선센터가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 남선센터 가족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